웃음은 물론이요, 말수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깨웠어? 잠을 깨웠어요. 오늘도 안 됩니다. 오늘도. 그를 만났다 하면 신봉사 눈 떠지듯 속 시원한 말발이 시작되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진다. 마이더스의 입이라 불리는 이 남자, 그는 누구인가? 자타공인 토크의 신 신상훈.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찾는다는 그의 스피치 강의. 이뿐만이 아니다. 본격 스피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대학생들의 끊임없는 강의 요청. 한 번 봤다 하면 빠져드는 매력에 연일 터지는 기립박수와 앙코르 강의 요청. 기업, 관공서, 지자체, 학교를 넘어 저 멀리 해외까지 연간 250회 이상 강의를 펼치는 신상훈의 저력. 그의 강의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전직 20여 년 경력의 코미디 작가였던 신상훈. 유명 연예인 발굴은 물론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 제작, 대한민국 대표 유머 전문가였던 이 남자. 거기에 유머 관련 각종 서적 집필까지. 그중 유머가 이긴다는 지금도 수많은 CEO가 찾는 유머 교과서. 평소에 좀 유머 감각이 딸린다, 이런 분들이 신상훈 작가의 강의를 들어보면 1시간만 딱 들으면 어느 정도 유머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들어도 질리지 않고 유익하고 재밌고 깊이가 있는 강의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내주는 한마디를 날린다. 당신을 미소짓게 하는 유머로 시작된 그의 강의는 이제 당신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다. 진정한 말하기는 듣기부터. 그에게 소통과 공감은 청중들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무기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렇지만 살면서 내가 왜 부족하고 답답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 가서 어찌라고 했던 부분이 신상훈 작가님의 강의에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말은 이제 토킹에게 맡겨라. 마음을 오픈하는 최고의 강의. 말의 원리를 깨닫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만나다. 모든 시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끝도 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끝내주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토킹 신상훈의 명강의. 그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가 됐어요. 사실은 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동창들이 듣고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야, 뭐 교수형에 처해도 마땅찮은 놈이 무슨 교수를 하냐?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이 교수란 게 아직도 좀 뭐 교수님 그 소리가 좀 이게 어색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교수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첫 수업 시간을 딱 끝내고서 외국에는 사실은 3분의 2가 그 본 수업이고 3분의 1은 거의 이제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이제 학생들한테 자 질문 그랬더니 가방을 싸더라고요. 아무도 질문 안 하더라고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딱 한 번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그랬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수업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넌 쉬는 시간에 뭐 한 거야? 쉬하라고 쉬는 시간을 줬는데 안 돼! 그냥 거기서 싸! 근데 전 선생님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거기서 정말 쌌어요. 최근에 어떤 중학생이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그 즉시 그냥 옥상에 올라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난 그 아이를 비난하지 못해요. 저도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급하면은 그냥 뛰쳐나가든지 선생님 급해요! 그러고 갔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다고요. 맨날 애들은 오줌 싸기라고 놀려대고. 우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장훈아, 다 잊어버려라. 나중 되면은 너 오줌 쌌다는 거 기억도 못할 거야. 우리 할머니가 틀렸어요.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얼굴이 좀 뻔뻔해졌죠. 어쨌든 저는 그때 손들고 질문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단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교수님들도 준비하는 거는 한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얘기들이 거기서 막 나오더란 말이에요. 최고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이 5번째죠. 앞에 4번째 수업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간에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대전 쪽에서 최고의 과정을 하는 곳에 갔는데요. 1교시가 부동산 관련된 분이셨어요. 나도 이제 뒤에 앉아서 부동산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들었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자, 여러분, 질문. 난 뭐 질문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교수님 부동산 강의가 정말 완벽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딱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은 부동산으로 얼마를 버셨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빚만 수십억입니다. 그러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다 돈 날리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오히려 저는요, 수업 때 들었던 내용보다 본인이 그렇게 망한 얘기를 진솔하게 하시는 그 얘기에 더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앞으로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배울 수 없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질문이다라는 책도 썼어요. 아, 그거 아세요? 제가 유머가 이긴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 사람이 유명해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거, 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또 여러 책을 쓰다가 그래, 이제는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책도 써보자. 그래서 썼는데 그건 좀 많이 안 팔렸어요. 지금 창고비에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좀 드리려고 제 가방에다가 몇 권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전부 다 드리면은 전 가방이 무거워서 못 가져온다고. 그래서 딱 2권밖에 못 가져왔어요. 2권. 여러분들 중에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드리지? 또 누구 드리고 누구나 안 드리면 또 막 시샘을 할 텐데. 오케이, 좋아. 경품 추첨하듯이 뽑아볼까요? 이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오케이. 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품 같은데 된 적도 없고 어디서 뭐 상품권 당첨된 적도 없고 3년 동안 난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양심의 손을 얹고 선착순 2분 스탑. 아, 지금 드신 분들 오늘도 안 됩니다. 3년 동안 안 됐는데 오늘따라 될 일이 없어요. 자, 요거는 제가 어디서 파는지 서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가서 사시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CEO를 위한 유머 리더십. 자, 그러면 과연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조건, 뭐가 있을까요? 난 리더라면 이게 꼭 필요하다. 스스로 질문을 해서 스스로 답을 찾지 않으면 오늘 제가 아무리 열강을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워요. 얘기하세요. 1번, 2번, 3번 그렇군요. 이런 건 금방 까먹어요. 근데 잠깐만이라도 그래, 내가 오늘 리더가 되는 조건을 한번 배워보자. 진정한 리더는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늘 배우는 수업 내용이 평생 갑니다. 평생. 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 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목도리를 좀 하셨네. 야, 그 꽃샘추위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울산에 도착하니까 공항서부터 벚꽃이 나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추워서 아주 그냥 미치는 줄 알았어. 좀 나도 뭐 코트라도 하나 걸쳐 입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자, 리더에게 꼭 필요한 조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소리가 일단 커야 돼. 리더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습니다. 이런 리더는 70년대까지 필요했어요. 70년대. 그 후로 목소리가 큰 리더는 필요 없어요. 왜? 마이크가 좋아졌어. 마이크가. 옛날에 제가 웅변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광화문 쪽에 있는 그 무슨 웅변 무슨 사단 뭐 법인 뭐 하여튼 뭐 그런 전국적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서 한 명씩 전국에서 온 그 초등학교 대표들이 웅변을 했어요. 여러분 70년도에 웅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옛날에 웅변했던 사람 이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아무도 안 된다니까. 분명히 여러분 중에 있을 텐데. 기억나세요? 이 어린 연사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칩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시선에서 그런 걸 보면 유치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이크를 딱 잡고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뭐 이러면서 그냥 요즘 아나운서 말하듯이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예선 탈락. 그 당시엔 그게 안 맥혔어요. 근데 요즘은 목소리 크다고 사람들이 그걸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보청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목소리 큰 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요분 다행스럽게도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요분이 아마 내가 볼 때 이 목소리 제일 큰 분일 거야. 제가 처칠에 대한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처칠이요 리더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두 가지더라고요. 역사의식과 숙면. 난 왜 숙면이 리더에게 필요한가 잘 몰랐는데 딱 누워서 베개에 머리를 대고 그냥 한 1, 2, 3분 안에 잠을 못 잔다 그러는 얘기는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리더는 잠을 잘 자야 된대요. 여기 계신 사장님 중에 어젯밤 딱 베개를 베고서 5분 안에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덕목 하나를 잃고 계신 겁니다. 왜 보통 잠을 못 잘까요? 고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민이. 리더는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고민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웅변에 예심 나갔다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고 났더니 그냥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국제극장,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국제극장 그러면 이런 조크가 생각나네요. 이순신 장군이 칼을 차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정답은 국제극장 간판을 보고 있었다. 그런 이제 조크가 있었는데 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웃는데 이 울산 사시는 분은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이 국제극장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엄마랑 엄마 떨어졌는데 뭐 영화나 보자. 그리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 여러분 기억나세요? 배가 뒤집히는 영화예요. 유람선 배가 뒤집혔는데 그 뒤집힌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어포켓 뭐는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자. 기다리면 구조가 온다. 근데 진 해크만 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전직 목사였는데 이 진 해크만은 여기 다 가만히 있다간 다 죽는다. 배 중에 가장 갑판이 얇은 데가 저 스크류가 있는 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류 있는 쪽으로 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진 해크만이 몇 명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거기 그냥 앉아 있었고요. 한 7명인가 8명만 데리고 진 해크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진 해크만은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며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벨트를 자기 몸을 날려서 잠가주고 자기는 그 기름 속으로 빠져서 죽지만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전부 살려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죠. 우리 평생 세월호라는 단어는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월호 때 여러 일화들이 있지만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배가 기울고 있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방에서 기다리고 하고 있어서 여기 기다리고 있어. 야 당장 갑판으로 뛰어 올라가. 그 아빠는 자기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당장 갑판으로 뛰어가. 니네 친구와 함께.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세월호 가지고도 뭐 이쪽 저쪽에서 뭐 정쟁이다 뭐다 또 들볶냐 뭐 음모론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느 쪽에서도 부인 못하는 건 해경의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선장 그 빤스 선장의 큰 실수예요. 배를 좀 아시는 분은요 그 정도 기울었으면 갑판으로 전부 대피를 시켰어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는 그 리더들은 자기 직원들을, 자기 가족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첫 번째 건강을 얘기했던 이유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주 머릿속이 맑아요. 그게 판단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땐요, 큰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괴롭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땐요, 큰 결정하지 마세요. 아, 미안한데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러고 집에 들어가서 푹 쉬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한 몸으로 지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볼 때 정말 리더에게 필요한 건요, 미래를 확실히 볼 수 있는 비전, 이거 맞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 5개 꼽아보세요. 뭡니까? 삼성? 아, 여기가 울산은 울산이구나. 삼성, 현대, 뭐 전부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아시는데 맞아요. 현대도 세계적인 기업 맞습니다. 미국의 최근 조사에 8.6%인가? 100대 미국 속 굴러다니는 차 중에 8, 9대는요 기아 현대차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현대차들이 울산에 많긴 많더라고요. 하지만 세계적인 5번째 안에 손가락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입니다. 이 5가지 기업이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전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기계를 만들어서 팔 거냐? 그럼 우리가 기계 만들어 팔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던 무슨 퀄컴이나 뭐 애플 애들이 얼마나 가져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삼성도 빨리 플랫폼 사업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추세요. 갖다 끼세요. 내 사업과 스마트폰을 결합하세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를 제일 많이 할까요? 물론 어린애들은 게임 많이 합니다. 게임. 난 그것 때문에 아주 짜증나요. 우리 아들 새끼도 맨날 게임만 해. 집에 들어가면 문 밖에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거는 개새끼밖에 없어. 개새끼밖에. 하루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놈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야, 이놈아, 너 아빠가 들어왔으면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너 저 개새끼 봐. 밖에 나와서 꼬리라도 흔들잖아. 꼬리라도. 넌 뭐야 임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날 쓱 쳐다보더니 아빠, 난 꼬리가 없잖아 그러더라고. 어쨌든 요즘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제일 많이 하지만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뭘 제일 많이 합니까? 검색할 때 뭘로 검색해요? 네이버. 그만큼 이 지역 울산이 뒤처진 거야. 옛날에 울산에 개새끼도 5만 원권을 물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무리 뒤져봐도 개새끼가 없어. 다들 침만 흘리고 다니지. 어디 갔어? 그 이유는요, 이 지역이요, 변화에 약합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요, 제일 보수적인 데가 여기예요. 여러분들, 보수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보수주의자니까 항상 뭐 고치고 뭐 항상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 변화의 세대에 여러분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도태돼요. 그런 사례는 여러분 주변에 아주 천지로 삐깔로 널려 있을 거예요. 요즘 애들 네이버로 검색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구글이나 이미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카톡이래. 카톡은 2위입니다. 2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옛날 같으면 홈페이지 있어? 이메일 있어? 없어. 뭐 홈페이지 없어도 장사 되지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늦게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요즘 홈페이지 누가 봅니까? 지금 여러분의 회사가 유튜브 계정이 없다면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한참을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직접 소비자와 만나면 대박을 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홍보할까? 옛날에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신문이나 TV나 라디오에 홍보를 했어요. 요즘 효과 없습니다. 저 신문 한 번 지가 오래요. 오늘도 울산 오는 비행기에 옆에 이렇게 신문이 놓여 있었는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신문지가 동이 났어요. 끝에 타면은. 지금은요, 신문지 집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거기 광고 왜 냅니까?
그냥 우리 기업 잘 봐주세요. 그러느라고 광고 내는 거예요. 홍성에 가면 이승현 씨라는 그런 그 메케닉, 정비사가 있어요. 이 정비사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종업원이더라고. 이 교실에 뭐 한 반 정도 될까? 그 정도 되는 그냥 조그만한 그냥 정비업소예요. 엔진 오일 갈아주고 그러는. 근데 이 친구가요, 1년 전쯤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고치는 거를 이렇게 진솔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차 고장 나면요, 참 스트레스 받죠. 저도 이번에 차에 엔진이 좀 새가지고 한 3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3군데가 다 달라. 어? 그 중에 누가 더 양심적인가 내 판단에 따라 그분한테 갔는데, 어쨌든 이 특히 뭐 여자들 오면은 그 자동차 업소에서 막 속여 먹는다 하는 거는 뭐 어떤 일반적인 정설로 굳어졌어요. 이 얘기를 듣는 정비 하시는 분이 좀 화가 날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벤츠, 경유차 타시는 분들, 뭐 오늘은 깜깜한 밤이니까 내일 아침 일찍 그 시동 켜기 전에 뒤에 머플러 있죠, 머플러에다가 손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쓱 긁어보세요. 바닥을 긁지 마시고 옆에나 위를 쓱 긁어보세요. 그래서 경유차에서 끓음이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그 차는 중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탔더라도 멀쩡한 경유차는요, 아무것도 묻어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차도 해봤다? 그러니까 묻어나오는 거야. 어이씨, 그냥 타고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 친구는 1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으고요. 이건 추정입니다만 월 한 1,500 이상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요. 전국에서 자기 차 좀 봐달라는 그 차들이 홍성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 시골로. 근데 예약을 못 받아요. 너무 많은 차들이 오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구독자는요, 자기 벤츠가 문제인데 그냥 보내줬대요. 고쳐보라고 한번. 고쳐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 최저시급이 올라서 장사가 안 돼. 뭐 대통령을 잘못 봐서 장사가 안 돼. 뭐 누구 탓을 할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골탕 먹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유튜브를 보기라도 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참 많습니다. 또 하나, 저희 대학 후배입니다. 그 후배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에 웃기는 영상 같은 걸 모아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서 봤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자기 영상뿐만이 아니라 광고를 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계란을 한 판 딱 깔아놓고서 그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발로 펑 하고 뛰는 슬로우 모션을 걸었어요. 이 마약배기는 계란도 안 깨집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만들어서 자기 기업을 수천억으로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이건희 회장 살던 집 앞에 그 집을 샀다는, 뭐 이재룡하고 이웃사촌 됐어요 하고 신문에 나왔던 바로 그 친구예요. 불과 30을 갓 넘겼나?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 회사에 다 가고 싶어요. 왜? 1인당 무조건 1억씩 전세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직원이면.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월급 외에 200만 원씩을 그 친구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세계 여행을 보냅니다. 안 돼. 너 갔다 와야 돼. 시간 없어도 갔다 와.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이분들이요, 저에게 돈 벌어주시는 분들인데 자기 월급의 수십 배, 수천 배를 벌어주는데 전 이 정도는 해야죠. 저는 참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젊은 친구들을 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가족 정도 먹여 살려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애인까지 먹여 살려주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근데 정말 성공한 리더들은요, 나보다 남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도 돌이켜보면 저 사람도 나라 이거예요. 나. 전 한양대 연극영화과에서 연기 실습을 배울 때 남녀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상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시키더라고요. 자, 상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관찰을 해. 연기가 딴 게 아니야. 사람 몸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야. 자, 우리 1m씩 앞으로 와. 그리고 또 관찰해봐. 또 앞으로 와. 관찰해봐. 점점점 그 여학생과 나는 가까워졌어요. 불과 10cm 앞으로 내가 그 여학생과 마주할 때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드디어
키스신을 오늘 배우나 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방 눈동자에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입니다. 내가.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요. 얘들아, 너희들이 힘드니? 나는 더 힘들어. 나 지금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얘기하고 있잖냐. 근데 너 뭐 하고 있냐? 자빠져 자냐? 이리 와. 너 입을 꽉 찢어버리게. 내가 너를 위해서 찢어주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 자빠져 자거나 너희들이 핸드폰 보거나 이런 걸 보통 다른 교수들은 가만히 놔두는 모양인데 난 그렇게 못해. 내가 너희들 지적하면은 너희들이 아, 저 교수님이 나를 위해서 잠을 깨워줬구나. 좋게 생각할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몇 년간 교수해보니까 지적질 당한 애들이 저 교수 엉망이라고 강의평가 아주 역같이 쓰는 거 내가 잘 알아. 하지만 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왜? 내 아들이 학교를 가서 자빠져 자는데 교수가 가만 놔뒀어. 난 그 교수 싫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자는 애들 일어나라. 핸드폰 보는 애들 집어넣고 집중해라. 그럼 요즘 애들이 또 제 말을 듣는 줄 알아요? 교수님, 저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보면서 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시에 2가지가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동시에 2가지가 완벽하게 가능한 거는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밖에 없어요. 내가 한 번은 이 얘기를 어떤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의사분이 교수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오줌하고 똥이요? 그러는 거야. 난 다시는 그 병원 안 갑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실습해 보세요. 오줌하고 똥하고 동시에 나옵니까? 하나가 끊어져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 몸을 모르는데 내가 그 의사한테 몸을 맡기겠어요? 딴 데서는 빵빵 터지는데 여러분들 오늘 안 웃으려고 입을 자크를 채운 것 같아. 자크를. 웃으면 여기서 모두가 잡아가나? 참, 뭐 상관없어. 뭐 웃든 안 웃든 뭐 그건 여러분의 복이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한테 지금 다시 강조하는 부분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건강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건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오다 보니까 김재동 콘서트 포스터가 쫙 붙어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직접 해봐요. 저는 뭐 이걸 하세요. 저걸 뭐 하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꼭 먼저 해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 3개월 전부터 수입이 나기 시작했는데 1000명 이상 구독자가 생기고 4000시간 이상 4000시간 이상 사람들이 봐주면은 거기 이제 애드센스 계정이 생기면서 돈을 줘요. 돈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튜브의 광고비 중에 일부분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제가 그래서 1월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3월에 제가 얼마의 돈을 벌게 됐을까요? 자, 4월 달이 지나면서 이제 3월 달 계산이 딱 나왔는데 자, 한번 맞춰보세요. 리더는요. 이렇게 어떤 그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요거 제일 잘 맞추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가장 그 리더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제가 얼마의 금액을 애플로부터 3월 달에 받게 될까요? 자, 맞춰보세요. 아까 얘기 안 하셨던 분들부터 맨 뒤에 커플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캠퍼스 커플 탄생했네. 예. 두 분이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쏙닥쏙닥 뭐 그렇게 좋은지. 자, 한번 옆에 계신 여성분 얘기해 보세요. 제가 3월 달에 이 유튜브로 얼마를 벌지? 얼마? 50만 원. 와우. 그 옆에 계신 분. 100만 원. 봤지? 통이 크잖아. 100만 원. 또 한 2분만 더 얘기해 보세요. 그 안경 쓰신 분. 50만 원. 한 분만 더. 아까. 잘 모르겠어요.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얼마? 만 원? 와우. 자, 그럼 10,000원이라고 그러신 분께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추정 수익 얼마로 써 있습니까? 300이네요. 자세히 보세요. 달러입니다. 달러. 3,000달러. 3,001달러. 그러니까 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 원이 제 통장에 꽂힙니다. 이거 시작한 지 딱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는 요즘 김포시를 두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합시다. 소상공인. 여기 그 공장들 많이 있죠. 공장들 하나씩 다 유튜브 계정 만들어주고 여기 장사 안 되는 가게들 많이 있죠. 전부 유튜브 만들어 줍시다. 안녕하세요. 전무성입니다.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상훈 작가한테 일주일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유튜브 일주일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고객들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유튜브는 돈을 벌 수 있는 취미 생활입니다. 카톡만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을 가르쳐 드립니다. 수강생은 유튜브 기자로 임명합니다. 문의 전화 864-207-6547. 말이 막힐 때